네, 안녕하세요. 운동생리학 박사 이윤희입니다. 1강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신체가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해 왔고 그에 따른 진화가 어떻게 와 있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 진화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도 진화가 되지만 또 지각변동, 지구 활동에 의해서도 온도가 변화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몸도 아닌 것 같아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운동을 예전에는 생활화했습니다. 즉, 삶 자체가 운동이었죠. 대부분 노동을 했었기 때문에 또한 이동을 하는데 대부분 근육을 사용해서 이동을 했는데 지금 모습은 삶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도 대부분 정신 노동이고 또 이동할 때도 자기 몸, 즉 다리가 아닌 전기 아니면 내연기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의 기능은 현저히 떨어졌죠. 그렇게 된 것이 현재 우리 진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 전체 지구 나이로 보면 지금 현재 모습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던 거죠.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이런 모습은 즉 한 세대 20-30년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 습관이 오랜 동안 유지됐던 것이 짧은 기간 안에 확 바뀐 거죠. 우리 생활 습관 현재 질환의 대부분의 원인은 진화의 방향이 아닌 진화에 역주행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차량을 시속 100km로 쭉 가다가 정지를 할 때 서서히 속도를 낮춰야 되는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차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큰 사고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즉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시속 100km로 가다가 서서히 줄여야 되는데 갑자기 생활 습관을 바뀌다 보니까 우리 진화에 역주행한 것이 만성 질환이기도 합니다. 20-30년 내에 식생활 바뀌고 생활 바뀌면서 예전에 운동, 노동했던 것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 노동이라든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심혈관계 질환의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심혈관 질환인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골격계 질환으로서는 과체중, 비만, 또 시간이 오래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당뇨, 그 다음에 일부 암도 마찬가지로 진화의 현재 모습이기도 하고 운동이라든지 노동을 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사용하는 격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옛날 격언이 있는데 고인물 대신 피를 넣어보면 고인 피는 썩는다. 즉 움직이지 않는 피는 썩더라 이거죠. 우리 근육과 또 심혈관을 퇴화시키는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즉 계속 움직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죠. 즉 우리 몸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이끼가 끼지 않듯이 또 혈전이 생기지를 않는다 그거죠. 우리 심혈관계 질환 중에 결과물인 혈전이 생기면 심장질환도 생기고 또 뇌에 큰 충격을 주는 뇌중풍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치매의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듯이 운동을 하게 되면 혈전 생기는 것도 늦추거나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화의 현재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그 생활 형태이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유지하는 것, 항상 그런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 영어로 하면 호메오스타시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건 뭐냐면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능, 즉 하나님이 주신 우리 생명 현상이기도 하고 조절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면은 우리 몸은 땀을 분비함으로써 체온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또 호흡이 가빠지면 일정 시간 지나면 호흡을 늦추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체온이라든지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금방 말씀드리는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체온이 여러 이유로 인해서 낮아졌을 때 우리 몸에서는 우리 체온이 낮아졌구나.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뇌에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근육을 움직여서 체온을 상승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추울 때 밖에 나가면 아니면 밖에서 계속 있으면 몸이 떠는 것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즉 근육은 떨므로서 근육이 서서히 체온을 올리게 되는 거죠. 전 시간에 말씀드린 그 근육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근육이 움직이게 되고 떨게 됨에 따라서 그 체온이 올라가서 일정 그 체온을 유지하게 합니다. 즉 높은 체온일 경우에는 낮추고 낮은 체온일 경우에는 높이는 기능 그런 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일정하게 우리 몸을 유지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현재의 그런 항상성을 유지하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환경이 조금씩 바뀝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작은 땅덩어리지만은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것. 또 하나는 그 바다도 그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고기 잡히는 것이 다르듯이 우리 몸도 그 지구 환경이 바뀌듯이 그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반응이 계속 반복되면 적응을 하게 되고 그 적응이 오랜 시간 되면은 생체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체 안정성입니다. 어떤 높은 쪽으로 갔느냐, 낮은 쪽으로 갔느냐 관계없이 생명이 유지되게끔 항상성을 유지되게끔 생체 안정성은 확보가 됩니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 전체 생애 주기적으로 보더라도 조금씩 변화를 합니다. 어릴 때, 또 중년기 때, 노년기 때 따라서 그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체온 조절이라든지 외부 외기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하면 사망 시기를 늦출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 시기가 당겨지기도 합니다. 중간에 있는 여러 사고와는 관계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과정 중에 질병, 그 다음에 질환이 진행되는데 질병과 질환은 외부 요인도 있지만 내부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이 나타났을 때는 그 질환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5년, 10년, 15년 전부터 꾸준히 진행돼서 현재 내 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뚱뚱하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활동이 줄어들에 따라서 남는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바뀌어서 과체중, 비만으로 진행되듯이 그것도 장시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장시간 일어나는 것들이 오래되면 장기간이 되고 5년, 10년, 15년, 20년 되다 보면 결국에는
당뇨로 가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서서히 근육 기능도 떨어지고 근육 기능이 감소하면서 노쇠가 빨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쇠가 빨라지고 급격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몸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죠. 또 결국은 남의 돌봄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전적으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옵니다. 독립적인 생활도 잘 되지가 않고 또 사고 능력도 떨어지고 그때쯤이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서 사망 시간이 빠르냐 늦으냐 60대, 70대, 80대 그 이후 90, 100살까지 사느냐는 평상시 어떻게 생애 주기에 따라서 생활 습관과 식생활을 잘 했느냐, 운동을 잘 했느냐, 일찍 자느냐, 늦게 자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찍 자는 사람, 늦게 자는 사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 뇌 속에 그 치매의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 베타 아밀로이드의 특징이 늦게 잘수록 많이 생기더라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찍 자면 그런 베타 아밀로이드 생성 속도, 시기가 늦춰지는 거죠. 그래서 자는 시간과 치매와는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다라고 요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나이가 먹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치매도 젊었을 때 그 일찍 자느냐 늦게 자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쌓여서 생애 주기에 걸쳐서 일어나더라라는 것들이 현재 밝혀지고 있는 사망과 관계되는 그 사항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그 내 몸을 지키고 있는 그 4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 4가지 기능 중에 첫째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즉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를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일을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그 몰입도가 달라지고 정신 건강도 달라집니다. 또 2번째는 그와 연관돼서 마음의 건강입니다. 정서적으로 편안하느냐, 또 지식과 학습을 꾸준히 했느냐, 또 인지능이 뛰어났냐, 또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회복이 빠르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볍게 넘기는 사람이 있고 비교적 오래가는 사람들이 있고 장기적으로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건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도 내 몸을 유지하는, 건강을 유지하는 2번째 기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3번째는 건강과 질병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어떤 식습관을 유지하느냐, 한꺼번에 많이 먹느냐, 하루 3끼를 일정한 양을 먹느냐, 아니면 자기가 배고플 때만 먹느냐, 그런 식습관도 중요하고, 또 짜고 달고 그렇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 외식을 보면 달고 짜고 맵고 이 3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이런 식습관은 내 몸을 나쁘게 하는, 노화를 촉진시키는 가장 좋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고 짜고 매운 것을 가능하면 먹지 않게끔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먹는 횟수보다 요새 외식이 많은데, 외식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알지 못하게 굉장히 다른 것을 느낍니다. 설탕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설탕은 우리 몸의 건강과 정반대에 있는 원인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 것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음료를 마실 때 여러분들 휴게소나 그 커피숍 가면은 그 시럽을 많이 넣는 경향을 보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시럽들은 대부분 당이고 우리 심장, 혈관, 근육을 망가뜨리는 원인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탕, 당류는 특징적인 것이 일정한 당도를 넘어가면 그 당도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설탕 중독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단 거를 가능하면 멀리하자라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건강관리, 항상 우리 일정 시간, 일정 장소, 언제든지 운동을 한다는, 우리 몸을 움직인다, 근육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 바쁘다, 언제 운동하느냐 하지만 우리 식사하듯이 운동도 반드시 우리 하루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 항목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삶 자체가, 이동 자체가 노동이었고 근육을 사용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운동을 일부러 강제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운동 습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지만 못한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알면서 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끼 식사를 하듯이 운동도 반드시 한다. 그래서 하루 식사를 4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런 건강과 질병을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도 1년에 한 번 아니면 더 자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 몸에 어떤 그 노화가 진행되는지, 질환이 내재되어 있는지, 질병이 있는지를 사전에 알므로써 그런 충격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빠짐없이 하시기를 기대를 하고 또 권유도 하는 바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유지되면 이동성, 우리 내 몸을 유지하는 그 노화를 늦춰주는 4가지 기준 중에 하나인 이동성을 확보하고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신체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활동도 역동적으로 하게 되면서 그것이 결국은 진행이 되면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유지하는 것, 내 생애를 충실히 하는 것이 4가지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마음 건강은 어떻게 유지할 건가, 그 다음에 건강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먹고 생활하고 관리를 할 건가,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가도 확보를 하는 것이 크게 4가지의 가장 중요한 그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이 이동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즉 그 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걷기도 할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스트레칭도 하고 의자 생활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영양과 휴식, 수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운동 열심히 하고 걷기 열심히 하고 등산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 식사를 잘 관리하고 휴식을 충분히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다만 거기에 그 스포츠, 우리 신체 활동은 꾸준히 하시기를 권유하는 거죠. 그래서 걷기라든지 등산, 스포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충분한 영양과 휴식, 수면이 그 금방 말씀드린 3가지 항목보다 훨씬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올바른 그 우리 몸을 관리하는 방법론이다, 강조를 하고요. 우리가 그 나이에 따라서 이제 체력이 서서히 하강을 합니다. 그래서 손을 쥐는 악력, 그 다음에 반복해서 달리는 능력, 수직으로 이렇게 뛰는 능력, 또 그에 따라서 운동 능력도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나타나는 최대 산소 섭취량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산소를 섭취했을 때,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섭취했을 때 동맥을 통해서 근육에 전달이 되면 근육에서는 그 산소를 가지고 미토콘드리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남는 산소가 정맥을 통해서 호흡으로 가는데, 갈 때의 동맥의 산소 함량과 올 때의 정맥의 산소 함량의 차이가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최대 산소 섭취량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즉 근육량이 줄고 미토콘드리아의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산소를 이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산소 섭취량, 활동 능력, 산화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활용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고 노화를 늦추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이가 몸에 따라서 급격히 떨어진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시기가 50에서 60, 60에서 70, 그 띠에 따라서 줄다시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시기를 늦추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서서히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운동을 적게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운동을 적게 하면 그 칼로리 소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먹는 양은 별 차이가 없는데 에너지 소모, 칼로리 소모가 적다 보니까 남는 것은 그 지방으로 변해서 우리 움직임이 적은 부위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임이 적은 부위가 여러분들 그 뼈와 관계가 별로 없는 복부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즉 배가 두툼해지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 배가 두툼해지는 것을 나이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이살이 긍정적인 것 같아도 사실은 건강과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살이 생기지 않도록, 즉 체중 증가가 되지 않도록, 체지방으로 증가가 되지 않도록 그 관리해야 되는데, 적정한 운동량과 식사량이 중요하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이면 그런 나이살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외부에서 나타나는 체형의 변화도 최소로 하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만성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그 우리 사망 통계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암도 예방할 수 있고 심혈관 질환도 줄일 수가 있고, 또 그 근육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또 식사량이 많음으로써 생긴 당뇨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령별에 따라서 조금씩 그 질환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그 30대, 40대, 50대, 60대에 나타나는 그 사망률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30대에 유방암 발병률이 높고 40, 50대는 간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즉 술, 담배가 그때쯤이면 그런 피해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60세 이상 가면은 폐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 그동안 이렇게 국가 통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런 원인 물질들, 또 그 암의 발생을 따져보면, 반대로 보면 무엇을 잘 해야 되고 또 무엇을 안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금방 통계에다 보다시피 술, 담배를 줄이면 그런 것들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무슨 재미로 사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무슨 재미를 조금씩만 줄이면은 자기 수명이 길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건강한 겁니다. 운동한다고 해서 100살, 200살 사는 건 아니지만 건강 수명, 즉 병원에 덜 가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는 80세 전후, 여자는 83, 4세 전후인데, 우리나라 건강 수명은 사실 그 평균 수명보다 10%가 짧습니다. 즉 나머지 한 8년, 9년은 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죠. 굉장히 불편하고 남의 도움을 받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거죠. 의료비 지출도 늘어나고 또 그때쯤이면 내가 그 운용할 수 있는 비용도 줄어드는 것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고 또 주변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강조한 운동인데 운동 중에도 어떤 운동이 있냐면 근육을 움직이는 웨이트 트레이닝, 저항 운동, 강제로 하는 저항 운동입니다. 그런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근골격계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또 한 운동으로서는 빨리 걷기나 또 천천히 달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조깅입니다. 그런 조깅과 근육 운동을 병행을 하면 근골격계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심혈관계 질환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강조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즉 운동은 두 가지죠. 웨이트 트레이닝, 강제로 하는 저항 운동, 우리가 헬스클럽에서 하는 운동, 그 다음에 트레드밀이나 밖에서 하는 빨리 걷기, 달리기죠. 즉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인데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대표적인 강제 운동을 반반 하시면 우리 몸은 근육도 유지할 수 있고 심혈관계 질환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근육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근육은 빠르게 반응하는 근육이 있고 느리게 반응하는 근육이 있다. 두 가지가 특징적인 근육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특징적인 근육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노화 속도가 다르다는 것이 있습니다. 즉 빠르게 반응하는 속근이 노화가 빠른지 아니면 천천히 반응하는 지근이 빠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생활에서 보면 느리게 하는 지근은 노화 속도가 현저히 사실 느립니다. 그런데 속근은 빠르게도 반응하고 힘도 폭발적으로 하지만은 퇴화 속도도 현저히 빠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서 근육이 줄어든다 하는 것은 지근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속근이 줄어드는 경향이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근력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도 느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와 늙어서의 차이는 지근의 함량 차이는 별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즉 느리게 반응하는 근육은 노화 속도도 현저히 느립니다. 또 속근은 젊을 때와 느릴 때의 함량 차이를 현저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는 지근보다는 속근이 없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럼 반대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은 지근이 발달될까 속근이 발달될까 궁금하실 텐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은 지근보다는 속근이 발달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여러 실험 연구를 통해서도 속근이 발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근은 퇴화도 느리지만 또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폭발적으로 그렇게 향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켜보니까 지근과 속근의 발달 속도가 현저히 차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근육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중량 저항 운동 강제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클럽에서 하는 기구를 가지고 하는 운동은 속근을 다시 회복하거나 또 노화를 늦춘다. 즉 근육량을 감소하는 것을 늦출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은 속근을 발달시키거나 유지하는 것, 즉 기능을 향상시키기
주기도 하고 근육의 부피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력도 향상되거나 유지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동도 편하고 활력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에너지 소모도 잘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쌓이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도 막을 수도 있고 또 지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근은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웨이트 트레이닝보다는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또 조깅 등을 통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지근을 항상 최소한 유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늙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달리지는 못해도 천천히라도 오래 달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를 하게 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시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달리기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속근도 어느 정도 있지만 지근을 꾸준히 잘 관리하셨기 때문에 달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속도가 있거나 빨리 달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오랜 시간, 장시간 달릴 수가 있습니다. 10분, 2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꾸준히 영양 섭취만 하면, 옆에서 도와주면 10시간도 달릴 수 있고 20시간도 달릴 수 있고 30시간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신 마라톤, 또 1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울트라 마라톤도 대부분 지근의 능력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근의 능력이 잘 관리되면 오랫동안 활동도 가능하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거나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비교적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또 덜 아프게 병원에 덜 가면서도 자기 수명 동안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반복되고 잘 관리하다 보면 요새 잘 회자되고 있는 건강 100세도 사실 불가능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 중에 왜 그러면은 건강해지냐? 우리 운동을 하게 되면 달리기를 하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든 그렇게 되면 혈관에서 혈관 촉진 물질에 의해서 혈관이 잘 발생을 합니다. 즉 모세혈관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모세혈관이 잘 발생이 되면 새로 생긴 근육, 새로 생긴 혈관에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면서 근육이 활성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근육 활동, 대사 활동에 따른 부산물, 노폐물, 염증 물질, 활성산소들이 잘 제거됨으로써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언제나 활력을 유지하게 되는 비결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계속 진행되면 덜 늙는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운동을 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고 길이도 훨씬 더 길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혈액이 잘 통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혈관이 잘 발달됐다는 것은 혈행도 좋다, 피돌기도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 안에 있는 적혈구의 전달 속도도 빠르고 또 많은 양을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거죠. 그만큼 에너지도 잘 생기고 또 추위도 안 타게 되고 체온도 잘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추위를 탄다, 손발이 차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근육량이 적거나 심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혈관이 잘 생성이 안 됐거나 그 안에 있는 적혈구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손발이 차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선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데, 선천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체온 생성도 잘 되고 근육이 잘 발달되고 혈관이 튼튼하고 모세혈관이 잘 생성이 되어 있으면 에너지도 잘 전달되기 때문에 체온의 유지도 되고 그 컨디션도 좋아지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 운동 쪽에서 보는 근육 활동에 따른 그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됨으로 인해서 우리 건강 수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80년을 산다라고 했을 때 80세까지 튼튼하게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이후의 삶은 사실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겠지만 비교적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설명드린 근육 활동 중에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한 근육의 생성과 유지,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조깅이라든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장 혈관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건강 수명을 비교적 오래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유산소 운동, 달리기, 그 다음에 무산소 운동인 웨이트 트레이닝, 근력 운동, 이 두 가지를 반반 하는 것이 어쩌면은 건강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반반이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반반할 수도 있고, 횟수를 반반할 수도 있고, 하루에 주어진 운동 시간에 어떤 경우에는 하루는 유산소 운동을 했으면 다음에 할 때는 무산소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고, 하루에 여유 시간이 있다면은 반 정도는 유산소 운동 쪽을 할 수도 있고, 반 정도는 무산소 운동인 근력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에 의한 강압적인 꼭 반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성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유산소 운동을 중점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루는 무산소 운동인 근력 운동을 반반 중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이 길게 보면은 드문드문 하는 것 같아도 장기간 보면은 반반되고 규칙적으로 생활을 했고 또 운동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유산소 운동 반, 무산소 운동 반,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상생활에서 보는 치킨, 튀김 반, 양념 반 하듯이 운동도 유산소 운동 반, 무산소 운동 반 하시면 우리 몸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고 생활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치킨처럼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중에 하나인 달리기도 이런 게 있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심혈관 질환도 줄이고 건강을 좀 더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사자성어이기도 하지만 누우면 죽고 달리면 산다. 즉 누죽달산, 누우면 죽고 달리면 산다. 강조를 하는 운동학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달릴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볼 수는 있는데 달릴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고 후천적으로 신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질병이나 질환에 의해서 달릴 수 없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달릴 수 없다 하더라도 걷기가 있습니다. 빨리 걷는 거죠. 그냥 걷기라고 해서 천천히 뒷짐지고 걷는 것도 어쩔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빨리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집 밖에만 나가면 어디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설비라든지 장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가능하면은
빨리 걷기, 즉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걸을 때 호흡이 가빠진다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걸음수가 많거나 빠른 것인데 거기까지는 쉽지는 않다 하더라도 심박수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숫자까지는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걷는 것이 달리는 것보다 적어도 속도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반 정도 되기까지 속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걷기 운동으로 유산소 운동을 대신한다 하면은 양팔을 좀 강하게 빨리 앞뒤로 함으로써 그 심장 박동수를 올리는 겁니다. 심장 박동수를 올린다는 것은 산소의 필요성을 높이는 것이고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근육이 그만큼 많이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근육의 운동량이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 몸의 변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 운동을 하시면 달리지 않다 하더라도 유산소 운동으로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심장혈관의 위험성을 줄일 수도 있고 또 그 심혈관계 질환인 고혈압이라든가 동맥경화, 뇌졸중, 뇌경색 등을 예방하거나 막거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그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큰 목적이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고 근육을 잘 유지함으로써 건강도 좋아지고 또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또 평균 수명 중에 중요한 건강 수명도 길어짐으로써 병이라든지 기타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생각보다 장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그 운동 쪽에서 보는 그 건강의 어떤 그 단면이기도 하고 또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과 지난 시간에 그 두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근육 운동을 잘 시키자.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시키는 그 내면의 중요한 심장과 혈관을 잘 발달시키자라는 것들이 그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고 첩경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일들입니다. 운동 기구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하는 것들은 사실은 현실에서 의지가 약간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부족하다라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지금은 아파트 생활이 많은데 그 아파트 생활 중에 여러분들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가능하면 계단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근력 운동 중에 하나고 유산소 운동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자투리 시간이라도 시간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 걷는다든지 조금 일찍 일어난다든가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가는 것도 훌륭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전기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또 자동차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가능하면 내 몸을 활용해서 움직임으로써 근력 운동도 되고 유산소 운동도 충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24시간 중에 별도의 운동 시간을 낼 수가 없으면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